아이패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 중에 4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을 구입해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버스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모범 택시를 타고 가지 않듯이 내가 사용할 목적이나 용도에 가장 적합한 물건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리뷰와 더불어 중고 아이패드를 포함한 모든 아이패드를 놓고 금액대별로 나누어 추천드려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한 목적은 유튜브 영상 제작 용도였습니다. 컴퓨터로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을 활용해 전문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배워본 적도 없고 100% 활용할 자신이 없었기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높은 사양을 요구하고 월 정기 구독료를 내야 하는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한 번 구매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어플과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기기, 그리고 애플 펜슬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괜찮은 작업물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OS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외부 입력을 지원하고 랩탑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패드 7세대를 구매하겠다 마음먹고 이마트에 가서 실제로 만져보았습니다. 큰 버벅임 없이 시원한 화면에 괜찮은 가격까지 무난하게 출시가 되어 구매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려던 찰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7과 똑같은 사양인 걸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사양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니 업그레이드라기보단 업그레이드라는 느낌을 받아 차라리 5만원 더 주고 이번에 출시된 미니를 사자고 생각하고 알아봤습니다. 아이폰 XS와 같은 프로세서의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 화면이 작은 것 빼곤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성능이었지만 아이패드 미니 2세대가 집에 있는데 굳이 또 미니를 사야 될까 싶었고, 무엇보다도 주 목적이었던 동영상 편집의 작은 화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구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니 5세대와 동일한 스펙의 10.5인치의 화면인 아이패드 에어 3를 사야겠다 하고 있는데 프로 2세대와 비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120Hz의 주사율과 1기가 더 높은 램, 쿼드 스피커, 제 아무리 소나타가 잘 나왔다 한들 그랜저만 하겠냐라는 생각에 프로 2세대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2세대 프로 모델은 이미 단종되어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 12.9인치 64기가 모델을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습니다. 큰 화면에 버벅임도 없고 매우 쾌적하였지만 중고 제품이라 그런지 디스플레이, 테두리, 빗샘도 있고 스피커 4개 중 1개가 작동을 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2세대 프로 제품은 고질적으로 디스플레이 빗샘 문제가 있어 보통은 1년 동안 제품을 보증해주지만 디스플레이 빗샘 관련 문제는 구입일 이후 2년까지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애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정상적으로 입고 후 하루 만에 리퍼를 받았습니다.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새것일 수도 있다는 말에 다시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정이 떨어져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제품의 걱정에서 벗어나고자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입했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커져서 손가락을 조금 빨았지만 3달간 사용해본 결과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리뷰나 애플 홈페이지만 가도 스펙이 나와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A12X 칩에 4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숫자 뒤에 X가 붙는 프로세서는 아이패드 전용 프로세서로 CPU 코어가 재설계되고 GPU 성능이 대폭 향상된 칩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3나 미니 5세대가 A12 칩을 달고 나와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12 칩은 쿼드코어 CPU, 6개의 코어가 들어간 GPU가 사용됩니다. A12X는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저전력 코어의 옥타코어 CPU와 7개의 코어가 들어간 GPU가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A12 칩 2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11에 사용된 A13 칩보다 빠른 현 시점 모바일 기기 중엔 최고 사양이라 실사용 간엔 답답함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여 다른 아이패드들과 사운드 측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OS 업데이트 이후 돌비 사운드를 지원하여 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아이패드 자체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시리즈 중 처음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인식률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지문 인식과 비교했을 때 호불호가 나는 입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야간에도 인식률이 상당히 높으나 좌우를 손으로 쥐고 있을 때는
손이 카메라 부분을 가려 인식이 안 된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 기존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뀌면서 범용성이 넓어졌습니다. OS 업데이트 이후 외장 하드나 외장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USB 허브 제품이 대부분 C타입으로 출시되어 라이트닝을 사용하여 출시했으면 변환 젠더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제일 어이없었던 부분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USB 선이었는데요. 처음 구매하고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보니 C타입2, C타입이라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다른 C타입 케이블이 있어서 연결은 했지만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프로 3세대부터 애플 펜슬 2를 지원합니다. 1세대 애플 펜슬의 유광 재질과는 다르게 무광 재질이라 생활기세에 좀 더 강하고 아이패드 우측의 자석으로부터 충전과 휴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붙는 부분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1세대의 동그란 외형보다 더 그립이 잘 되었습니다. 필기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프로 모델이 주사율이 2배가 높기 때문에 애플 펜슬 2세대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 2세대에 사용된 애플 펜슬 1세대와 3세대에 사용한 2세대 애플 펜슬의 필기감을 보았을 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다만 1세대 충전 방식이었던 아이패드 내부 라이트닝에 연결하여 충전시키는 불편함을 개선했다는 것만으로도 2세대 애플 펜슬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세대에 추가된 기능 중에 2번 탭하여 동작을 바꿀 수 있는데, 그림 어플에서 연필이랑 지우개로 설정해놓고 다른 조작 없이 펜슬을 2번 두드려주면 연필 혹은 지우개로 바뀌는 편한 제스처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된 카메라는 아이폰 XR에 장착된 정면 카메라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 700만화소, 후면 1200만화소에 2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여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일이 드물 수도 있지만 나름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상황에 아쉬움 없는 촬영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 기기와 비교해봤을 때 괜찮은 수준입니다. 972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여 충전 속도가 배터리 용량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높은 배터리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120Hz 주사율로 인해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 소모가 많은 편이며 애플 펜슬이나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가적인 전력 소모가 있는 편인데다가 고사양 프로세서라 큰 작업을 할 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인치 기준 2388x1668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120Hz 디스플레이라 10Hz 기기를 사용하시다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가는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로 그림 그린 분들은 펜슬을 사용했을 때 펜을 따라오는 속도에서 60Hz와 120Hz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트루톤 디스플레이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와이드 컬러 효과와 P3 광색역 등으로 색감적인 측면에서도 우세합니다. 애플이 내놓는 제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아이폰 11 프로와 XS에 장착되는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아이폰 11과 아이폰 XR,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장착되는 리키나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OLED 기반이라 LCD에 비해 명암, 시야각, 색 표현력이 우수하지만 장시간 똑같은 화면을 사용 시 버닝이라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된 OLED는 버닝을 많이 줄인 디스플레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에 반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LCD 기반으로 한 레티나 디스플레이 개선용 모델이며 전체적인 부분은 OLED에 비해 떨어지나 버닝에서 자유롭고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LCD 중에 최고 수준의 화질을 표현해준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역시 LCD를 탑재하였고 버닝에서 자유롭다는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 아이패드에서는 더 진보된 OLED를 탑재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액세서리 구매에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아이패드도 모자라 애플 펜슬, 케이스, 필름, USB 허브까지 없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이패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구매를 했습니다.
애플 펜슬은 말 안 해도 되는 필수 제품이고 K는 ESR의 폴리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정품 폴리오 케이스와 외형이 동일하기에 애플 펜슬도 부착되고 아이패드와 딱 맞는 해결감을 보여줍니다. 다만 재질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으나 크게 저렴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필름은 종이 질감을 사용하였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메모나 필기가 주 목적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필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이 질감 필름 특성상 메모 후에 필기 자국이 남고 일반 필름에 비해 화질 저하가 심한 편입니다. 지문 방지 필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다시 아이패드로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아이패드로 옮길 수 있는 USB 허브도 구매를 했습니다. 베이스어스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전용 USB 허브이고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아이패드에 한 몸처럼 붙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플 정품 폴리오 케이스에 유격 없이 장착되며 정품이 아니더라도 폴리오 케이스와 규격이 동일한 케이스는 딱 들어맞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구멍도 뚫려 있어 스피커를 막을 일도 없고 이어폰, SD카드, USB 포트, 타입C 포트, HDMI까지 전원을 공급하면서 다른 외부 입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다만 대기 전력 소모가 높은 편이라 부착하고 다니시면 배터리가 좀 빨리 닳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시청이 주 목적이고 무거운 작업보다는 간단한 필기나 저렴하게 아이패드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는 7세대 아이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애플 펜슬도 사용할 수 있고 10.2인치의 대화면이기 때문에 보급형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10.1인치가 넘는 태블릿은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MS 오피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9.7인치 화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스펙이 동일한 6세대 아이패드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목적이 게임이시거나 휴대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추천드립니다. 고사양 프로세서와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 애플 펜슬 지원까지 휴대하기 딱 알맞은 크기로 다른 아이패드보다 작은 화면 크기이지만 성능은 뒤지 않으므로 휴대성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프로 3세대는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그에 상응하는 성능의 크기를 따지시는 분들에게 에어 3세대나 프로 2세대를 추천드립니다. 둘을 스펙으로 놓고 보면 프로세서를 제외한 부분은 프로 2세대가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10.5인치 화면이긴 하지만 화면 주사율에서 차이가 있고 램이나 스피커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2세대는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모델이고 중고로밖에 구입을 할 수 없으니 중고 제품의 하자가 걱정되시거나 배터리 수명이 불안하신 분들은 새 제품인 에어3로 가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림을 주로 그리시거나 디자인하시는 분들 혹은 고사양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제품 설명을 이미 했으므로 1TB 모델만 램이 6GB이고 나머지는 4GB 램이 사용되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이패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제품 구매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